자, 그래서 오늘 비문학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4개 지문인데, 쌤이 그 독서론하고 주제통합 지문을 좀 스케일 좀 할게요.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 지문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경제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 지문은 아니고, 또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어떤 이제 뭐 방법에 대한 지문이잖아요. 그치? 이제 23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요 지금 마지막 비문학 지문이 조금 이제 난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막 얘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지문 수업을 좀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독서론 내가 살짝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그 1번 문제 있잖아요. 그치? 자, 1번 문제. 어서 오세요. 1페이지 1번.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내가 이제 평가원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뭐에 주목을 좀 해야 되냐면 이 선택지하고 지문의 어떤 이제 이 관계들 한번 잘 보란 말이야. 자, 봐봐. 1번의 정답이 1번인데요. 왜 1번이냐면 읽기 기능에는 하고 그렇지 지금 하위 범주들을 이렇게 지금 자 서술했단 말이야. 그런데 위에 지금 1문단에 따르면요. 자,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이렇게 끊어놨어. 그지? 그리고 오히려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가 즉 읽기 기능은 지금 뭐야? 앞서 지금 전개된 어떤 읽기 요약 추론이라는 것이 그 하위 범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지금 누구를 뒤에 좀 후술되어 있는 것이 동기랑 오히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지금 뭐야 반대진 좀 해놔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뭐가 필요했다. 범주화가 좀 잘 되어 있다면, 그렇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안 해놓고 가버리니까, 그렇지? 쭉 읽어가면 읽기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니까 맞는 말이겠네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잘못됐죠. 범주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거, 그렇지? 그 다음에 5번, 자 2번에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2단락을 읽고 바로 넘어오면 되는 건데 어쨌든 2단락에서 지금 얘기했던 게 어휘력이 높은 낮은 학생들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와? 양과 관련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전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 뭐 된다고? 더욱 결국 격차가 그치? 더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아는 친구는 읽기가 재미있으니까 그치? 자, 어휘 습득할기가 많아지는데 이걸 어휘력이 낮은 친구들은 글을 읽을 그지 흥미가 없으니까 그지 글을 덜 읽게 되고 어휘의 습득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뭐야? 그 격차 커져버린다는 거지. 뭐 그런 내용들이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다. 그래서 양의 차이. 결국에는 이것이 양과 관련되고 양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이 5번이고 3번도 자, 이게 지금 층위를 딱 맞췄네. 이게 지금 2번이 지금 이제 특정 부분 적용 문제였다면은, 5번,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보면은, 봐봐.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 발달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고, 물론 뭐 지문의 내용하고도 연결해도 되겠지만, 나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결국 요거하고 층위가 같은 다른 표현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정답은 4번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 그 공동체 내 상호작용 아닙니까? 공유. 맞지? 그래서 나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층이 같네? 적절한 거니 4번 딱 찍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독서는 기본적으로 3분 이내로 풀어주셔야지.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지문한테 그 시간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용성이 좋다 이거.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우리 그 조통 지문에서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4번에 1번. 5번에 3번이고요. 자,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다시 불러드릴게. 4번에 1, 5번에 3, 6번에 4, 7번에 1, 8번에 2, 9번에 3. 1, 3, 4, 1, 2, 3. 요건 이렇게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지문은 쌤이 아까 시작할 때 그 5페이지 지문을 좀 띄워놨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회, 학에서 다루는 방법들, 그치? 이런 지문인데, 자, 1문단 한번 볼까? 자, 경제학에서는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쨌든, 자,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 효과를 평가하는데,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건의 효과라는 워딩이 지금 두 차례 반복됐단 말이야. 이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어쨌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건 후 결과, 그치? 그 다음에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뭐하는 거? 비교해 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건이 있고 없고의 그치? 자, 차이를 통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라는 건데,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요, 관측할 수가 없어. 말 그대로 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맞지?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관측하고 우리가 또 객관적인 무언가로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가상 결과는 관측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가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실제, 뭐 현실, 그지? 또는 뭐 객관, 경험 이런 어디를 다 떠올렸다면 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사건을 결국 뭐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겠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가상 결과가 아닌 경험이란 건 현실적인 거니까. 그렇지? 객관적인. 그래서 경험을 했고 경험하지 않았고의 그 집단이 시행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겠다. 어쨌든 사건의 효과라는 것은 시행 집단 마이너스 비교 집단. 그런데 요 시행과 비교의 변수는 결국 뭐야? 사건을 경험했느냐. 그치? 그래서 시행은 했고 비교는 안 했고. 그치? 그래서 빼게 되면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근데 여기서 봐. 이 작업이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 비교하는 걸 건데, 자, 그 사건 외에는, 그 결국에서 사건은 같은 말로 좀 경험, 그치? 사건을 경험한 거야.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 요게 지금 핵심이라고. 자, 요 문장 있잖아. 이게 좀 이것도 좀 어렵게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너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되냐면, 봐봐.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두 집단은 당연히 시행과 비교 집단일 건데, 즉, 사건 말고 다른 변수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사건 외에는 다른 조건들은 모두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었어. 요 말. 그지? 그래서 요게 좀 어렵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이라는 것은 두 집단이, 그치? 예를 들어서 A랑 시행 집단 A, 그 다음에 비교 집단 B라고 하자. 그래서 나머지 스몰 a, b, c, d 다 똑같아. 그치? 다 똑같고 마지막 한 게 뭐해서 x라는 것에 대해서, 그치? 요것으로 딱 차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건 내가 x라고 잡았을 때. 그렇지? 그래서 이 사건 외에는, 그치? 다른 조건들 다 똑같아야 돼.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 비교 집단 평균 임금이 같아야 된다. 즉 사건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조건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되게 좀 단순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요 문장을 잘 캐치를 했느냐, 또는 이 문장 캐치가 안 됐더라도 가령 뒤에 문장은 구체적인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추상과 구체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으로 이제 납득을 좀 했다면, 사건이 없었다면 결과는 같다. 이 말인즉슨 그 사건 말고는 다른 조건은 동일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지문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사회지문이다 보니까 뒤에 우리가 이걸 과학기술 지문하고 좀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랑 범주를 계속해서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 두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여기서 이 말도 좀 어려운데 결국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한다. 결국 뭐야? X라는 사건 그치? 외에는 모두 동일한 그치? 그런 지금 조건을 가진 두 집단을 선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학할 때도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인데 항상 이상은 현실과 맞지 않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읽으려고 봤더니 그러나 사람을 표본 또는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 우리 지시대명사니까 실험적 방법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건 좀 개연적 진술인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개연적 진술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용할 수도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사회 문제 사람 표본을 하는 경우라면 이 실험적 방법이라는 것이 그치? 위에서 지금 성일명한 거 지금 시행해서 비교 집단의 사건 경험 유무로 빼는 걸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이 다 안 되구나. 그치? 사람이라거나 또는 사회 문제. 사회 맞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다룰 때는 그 설정이 집단 설정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모든 지문은 이 모든 단락들이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이제, P가 나왔으니까 승현아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 S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자, 이 P, 그치? 실험적 방법이 지금 한계가, 그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거나 또는 이제 뭐 수정하거나 뭐 대체하거나 하는 다른 방법,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문단, 이종차분법이라는 게, 이것도 어떤 방법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종차분법이라는 것이, 아니,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나왔던 실험적 방법을 뭐하는? 보완한, 대체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해결 방안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딱 번쩍 해야 되는 친구. 자, 시행과 비교라는 워딩을 똑같이 쓰긴 썼습니다만 아까는 사건의 경험 유무로만 구분을 했다면 이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좀 봐봐. 그러면 P 나왔고 S 나오니까 그리고 달라진 점, 바뀐 점, 보완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치껏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여기서 경민아 뭐를 체크해 볼래? 두 글자짜리 단어.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노? 변화요. 아까는 시행 집단의 사건의 경험, 그치? 그 다음에 비교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요 정도로 지금 진술되셨다면 이번 지금 이종차분법에서는 시행 집단의 사건 경험이 아닌 변화, 그 다음에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지금 이제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 변화라는 값이, 그치? 변화라는 이 말이 지금 실험적 방법과는 좀 다른 층의 지금 이제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 자, 이는, 자,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또한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웠다. 자, 이게 뭐 가정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가정을 지금 적용을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이 여기서 좀 막혔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랬다면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내가 예시를 뭐 간단히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울산에 A 구가 있고 B 구가 있어. 그래서 똑같이 얘네들은 어쨌든 우리가 뭐 아파트 우리가 뭐 부동산 가격을 측정해서 한 평에 뭐 1원이라고 하자. 내가 가볍게. 그래서 자 A구와 B구에 30평짜리 집에 대해서 그치? 각각 한 평당 1원이니까 30원. 30원이었다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 상황? 30평이지만 1원, 30평에 한 평에 1원이 아니고 뭐 0.5원이 돼버렸다고 하자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치? 자, 경제가 다 지금 A구만 그 영재의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런 여러 지금 변수들이 그치? 똑같이 작용을 해서 그치? 똑같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변화가 지금 생긴다. 요거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A구청장이 어떤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어. 조금 올릴래라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자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적 변수에 지금 이제 노출돼서 15원으로 떨어졌는데 A구만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까 A구는 지금 다시 15원이 플러스 돼버리면서 30원이 됐다고 하자고 다시. 그치? 그럼 어쨌든 똑같은 변화 속에서 지금 얘는 얘 지금 이제 사건을 지금 이제 또 적용을 하니까 또 다른 어떤 변화가 그치? 추가적으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변화 속에서 그치? A든 B든 두 집단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치? 그때 그 변화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변화의 어떤 정도가 그치? 또는 변화가 지금 이제 적용되는 그 정도가 같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을 이제 하게 된다면, 적용하게 된다면, 다른 시행 집단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가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가정.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가 힘드니까, 가정에서 뭐 하겠다.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건 이전의 변화량은 똑같은 것으로 설정해놓고 시작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정이 충족이 되면 사건 전의 상태 우리가 아까 우리 A 집단, B 집단에 다른 변수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집단을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왜? 그냥 그 이전의 변화들은 다 같은 것으로 가정을 해버리고 가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마음 좀 편하긴 한데, 여기서 이해가 좀 안 돼버리니까, 뒤에 후술되는 내용들에, 이해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거든. 어쨌든, 요렇게 지금 이제 가정을 깔고, 그리고 시행 집단의 변화.
마이너스 비교 집단의 변화. 그때 이 변화량은 어쨌든 자 평행 추세 가정을 고려했을 때 그치 같았는데 이 시행 집단만큼은 여기에 지금 뭐야 사건에 의한 변화량이 그치 추가가 되면서 그치 그 값들을 빼면은 이중차분법에 따른 사건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문단 한번 볼까?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하고 수도 회사가 갑자기 갑툭튀. 그럼 이거 지금 뭐니? 근데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사례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두 수도 회사 A와 B가 있다라고 하자. 자, 그래서 물을 공급받는 동일 지역의 주민들의 주목을 했는데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두 회사, 자, 라지 A와 라지 B가 있다라고 하자. 자, 있었는데 원래는 같은 수원인 그치? 자, 스몰 A를 각각 썼다. 그런데 자,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다. 자, 요 한 회사 수원을 바꿨다는 결국 뭐겠니? 이 사건 되겠지, 사건. 그치? 자,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수원을 모르지. 그냥 물 받아 먹는데 우리 집에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이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들을 비교했다. 어쨌든 변화를 비교했다. 그럼 결국에 자 라지 A 회사가 지금 수원을 라지 B로 바꿨다라고 하자. 그리고 B 회사는 그대로 자 수원을 유지했다라고 하자. 그치? 자 이때 수원이 바뀐 주민들, 바뀌지 않은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런던 지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를 비교했더니 요 문장을 조금 잘못 썼다. 선생님 봐봐.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인즉슨 자 사실상 여기 요 자리에는 시행 집단 즉 수원을 교체한 집단에서 그치 콜레라 발병률이 뭐였을 것이라고 아주 크게 나타났다라는 요게 들어가야 될 자리거든. 근데 요건 너희들 좀 낚시를 좀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그치 되게 좀 함축적으로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 안에 결국 이제 우리가 결국 이게 이중차분법의 적용이니까 이 사건 전후의 변화는 어쨌든 같았을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 A 수원을 먹었을 때 콜레라 발병률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3%였다라고 하자. 3%. 그치? 그런데 B 수원을 바꾼 여기 있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할게 30이 돼버린 거야. 30. 그러니까 똑같이 3%라는 이제 변화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B라는 수원으로 바꾸니까 지금 30%가 됐으니까, 그치?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똑같은 변화량 속에서 얘는 지금 이제 사건을 좀 적용하니까 27%가 더 늘었네? 라고 봐도 되고, 30에서 3을 빼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뺐을 때, 어쨌든 평행추세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빼게 되면은 이런 사건의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안 넣어도 어쨌든, 이렇게 사건을 적용했고 그 전화 변화값들이 같았을 건데 사건이 적용되니까 변화값들이 지금 뭐야? 차이가 크게 나더라. 그때 그 차이를 해보니까 이 콜레라 사망률이 그치? 이 물이 그치? 바뀐 그 집단의 그치? 사망률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사건의 효과가 좀 크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3문단은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지금 이중차분법 적용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었고 자 그런데 4문단이 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당연히 이중차분법은 평행추세 가정을 전제로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추세 가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중차분법에 따른 이 사건의 효과가 제대로 판명되기 어렵겠지. 이거는 이제 2, 3문단에 걸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지금 이제 뭐 또 예컨대라는 문장 주면서 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되는 거야. 맞지? 자, 이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라면 이라고 적어놨어. 그럼 자, 똑같이 시행과 비교 집단을 잡긴 잡았어. A 집단, B 집단 잡았다고 하자. 그런데 이 지금 사건이라는 교육을 그치 하기 전에 두 집단 간에 지금 뭐야? 이 변화량이 지금 뭐야? 같아야 된다는 게 지금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애당초 지금 뭐하다고? 이미 봐봐 어디 A 뭐 또는 B 집단 뭐뭐에 비해 그치? 뭐뭐가 더 큰 경우라는 말 자체가 지금 뭐하다고? 평행추세 가정에서 벗어나 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뭐에 비해 뭐 비교 집단이 크든 또는 뭐 시행 집단이 크든 같은
변화량은 지금 사건 이전의 변화량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평행추세 가정의 전제인데 핵심인데 이미 지금 틀어졌다고. 더군다나 요거 좀 문제화가 되니까 내가 조금 더 상수를 한번 해볼게. 이 A 집단, CN 집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자리가 지금 뭐하다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치? 자,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래. 그러면 일단 자 기본적으로 뭐 B 집단이 뭐 일자리가 좀 조금 줄어들거나 또는 안 줄어드는 그런 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이 사건 이전의 변화에 같지도 않을 뿐더러 오른쪽 5번 문제 한번 보면 자 15번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 즉 교육 프로그램 즉 여기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그치 고용률 좀 당연히 증가 실업률이 더 높은 지금 집단이기 때문에 고용률 증가가 높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을이 들어가는 게 맞고 자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기업 상황에다가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좀 킥인데 봐. 그래서 이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좀 봐봐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했다는 건 지금 이제 뭐야? 평행추세 가정이 지금 적용됐다는 걸 뜻한단 말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자 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해서 평가한 경우의 효과 보다라고 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지금 평행추세 가정이 적용되지 않은 거고, 만약에 평행추세 가정이 적용이 되는 상황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때 자 폭은 얘네가 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고용률 증가 훨씬 커질 거예요. 만약 교육을 적용했을 때. 시행 집단의 말처럼 사건을 좀 적용한 거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확 커져버리고 그치? 여기서는 조금 더 커져버린다. 여기서 이 둘의 갭이 그치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평행수의 가정에서는 요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늘어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A 집단 자체가 워낙 지금 실업률이 높은 집단이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뭐 고용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산업에, 다른 직종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갭, 그치? 자, 요 갭하고 평행수의 가정이 지금 적용된 요 지금 갭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그치? 자, 이게 딱 이 비교 값이 요게 얘도 지금 확 커지지만 여기서도 지금 B 집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갭이 얘보다 훨씬 더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거 같고 다른 선상에 출발한 거하고 좀 이제 그 비교급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번의 정답은 둘 다 자글자글 들어가는 5번 선택지였고 그다음 계속 한번 지금 읽어볼게. 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집단과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또 뭐냐? 자, 이 지금 보면은 예컨대 고용처럼 자, 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과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이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변화가 그지 발생하고 변화가 지금 이제 같은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플러스 한 개 더. 자, 이 노란색 셈치 표시한 문장 있잖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행 집단 그지 사건 이전의 것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다시 뭐야? 도로와미 타블 아니냐. 사실 그 이전에 실험적 방법이 똑같다고. 사건의 전후 관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일 집단을 비교해서 얻는 것보다는 무슨 뜻이야? 이게 서로 다른 집단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행 집단 그 진짜 A라고 잡았을 때 이 시행 집단 이 사건 이행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잡고 요게 좀 비교 좀 되는 A 다시 그 동일 집단에 지금 결국 사건 유무 정도로 지금 구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위에 나오는 실험적 방법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다른 집단과 비교를 해야 된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지?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이었고 어쨌든 통계적 고용과 같은 경우라면 통계적 유사성보다는 변화 발생의 동시성, 즉 다른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사건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고용과 달리 다른 상황에서는 통계적 유사성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다 필요한데 특정 상황에서는 여기 더 필요하다 이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좀 예컨대 뭐뭐처럼 자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는 자 고용처럼은 결국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야.
이런 문장들 있잖아. 뭐뭐처럼 뭐뭐 한 것이라면 그때는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라는 문장. 이 문장 무조건 문제야. 그래서 자 어떤 상황집 자 조건 주고 상황 주는데 여기서 뭐 준다고? 비교급 준다고. 그치? 그러면서 자 A 상황에서는 스몰 a보다는 스몰 b가 더 중요해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선택지에 장난치기 말합니다. 뒤에 우리 자 16번 문제 풀 건데 16번 문제 지금 표가 내가 읽고 마무리 풀 거야. 고용이었단 말이야. 고용일 때는 뭐보다 통계적 유사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다고. 사건 발생에 변화 발생에 동시성이 더 중요했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 그대로 나오는 게 16번에 한번 봐봐. 16번에 5번 선택지 한번 봐봐. 미안하다. 4번 선택지. 자, 비교 집단의 변화를 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봐봐.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라면 이 말이 즉슨 뭐야? 비교 집단을 시행 집단 그 1년, 즉 뭐야? 동일 집단의 다른 사건 이전의 지금 경우를 비교 집단으로 잡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요거 지금 16번 문제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고? 고용의 상황이라고. 그때는 우리 이제 통계적 유사성, 즉 동일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집단 간의 그치? 변화 발생의 동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뒤에 다시 한번 상처를 해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니까 요거는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알겠지? 응. 자, 나 계속 마무리 한번 해볼게. 마지막 문단. 그래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이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자 거기 여러 비교 집단 그 다음에 평가가 같다면 신뢰가 높아진다. 그 다음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아까 통계적 유사성이 고용에서는 좀 덜 중요했지만 다른 상황에서 중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 너희가 지금 이제 비문학 수업이었던 이제 효과를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 지금 이제 이 울산에 사는 19살 이제 시행 집단이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비교 집단을 8살짜리 초1로 설정하면은 통계적 유사성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할 때는 뭐 그래 다른 지역에 사는 19살이라든지 그지? 또는 뭐 미국에 사는 이제 19살 애들의 문해력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거지. 8살짜리 애들보다는 유사성이 높은 경우도 자 이렇게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끝이 났네. 자 그러면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 14번 문제인데 내용 확인하는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1번 선택지에 자 봐봐 실험적 방법에다가 동글페이 한번 쳐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것도 문학 풀 때도 한번 얘기하지만은 비문학 풀 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범주가 같아야 된다고 얘들아. 실험적 방법은 사건의 유무야. 맞지? 근데 두 번째 줄에 변화 세워쳐. 변화라는 워딩은 어디 범주야? 이중차분법 범주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우리 그 비문학 지문 특히나 내용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2항대립 쪽 요소 내지는 이게 지금 뭐야? 이 PS 구조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이제 방법이 지금 제시가 됐잖아. 그 최소 2개 방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A와 B라는 게 우리가 2항대립 요소로 봤을 때, 요거 지금 층위가 좀 안 맞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범주가 다른 것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내므로써, 그치? 오답을 구성하는 원리.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2개 나온다 또 3개 나온다 하도 3항 대립 나온다 해도 인덱스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매겨가면서 그지 범주를 딱딱 층위를 딱 맞춰주면은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없어요. 뭐 16번 문제 틀릴 수 있습니까? 15번 틀릴 수 있어. 근데 14번 가지고 틀리면 안 되는 거죠. 4번 선택지 별표죠. 자 4번 선택지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플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자 봐봐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이 무슨 뜻이냐? 쌤, 이 스노의 이중차분법은 그 이전의 변화 값이 같은 걸로 뭐 했다고? 가정했어. 가정이랑 우리가 임으로 그렇게 뭐 전제로 그렇게 달았다는 거야. 그렇게 조건을. 즉 실제로는 뭐 할 수 있다고?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런 선택지들이 너희가 이제 사회지문이나 인문지문에서 개연적 진술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그 값은 그지 우리가 예상하는 그 가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들 잘 뚫어내야 돼. 다만 4번까지 올 필요도 없었어 사실 이 문제. 1번에서 바로 나왔어요. 자 15번은 넘어갈게요. 자 16번에 자 그럼 이제 16번 보기 분석을 할 건데 그 보기에 따르면 자 아래 표는 S국 자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 일부랍니다. 이때 P주는요 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뭐야? 사건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럼 이제 P주는 일단 지금 여기서 사건이 적용된 집단이니까 우리 시행 집단이라고 합시다. 그치? 그 다음에 Q주는 지금 최저임금 올리지 않았으니까 비교 집단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되니? 다음. 자 이때 근데 P주 안에서도 저임금 식당이 있고 고임금 식당이 있대. 자 저임금 식당은요 자 인상 전에 자 최저임금 자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당연히 5달러를 맞췄겠지. 그치? 그럼 이제 자 저임금 식당은 지금 이제 뭐 했다고 실제로 그 사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시행 집단이 맞아. 그런데 고임금 식당이 문제죠. 봐.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이미 애당초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뭐 했다고 그것을 상황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는 거야. 즉 이 말인 즉슨 고임금 식당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주의 고임금 식당은 결국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건 적용 X니까 그치? 결국 어디? 비교 집단으로 놓아야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 이런 고용, 그치? 다 관련된 이런 또 이제, 자, 미친 효과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 고용 나왔다.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선택장 보자. 자, 이제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는, 진짜 장난치다. 시행집단 아까 어디서 P주 저임금이니까 1.3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 다음 2번 선택지. 자, 그래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맞아. 근데 2번 선택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요 문장 때문이었던 거야. 쌤, 고용일 때는 통계적 유사성보다 동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했지. 통계적 유사성이 그치? 이거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통계적 유사성도 높아지면은 신뢰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3번에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했어.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Q주, P주 저임금을 뭐 하면 돼? 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1점 뭐였어? 1.3에서 마이너스 2.1 하면 마마 뿌리니까 3.4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P주 저임금에서 Q주를 빼면 3.4가 나오니까 뭐 그대로 맞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숫자 계산하는 거는 정답 잘 안 줍니다. 숫자 계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정답 아까 4번이었는데 왜 다시 4번? 자,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즉 자, 시행 집단은 지금 P주 저임금으로 고정돼 있다고, 그치? 자, 즉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보다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 변화니까 뭐야? 91년 언제야? 최저임금 인상 전이거든요. 그치? 즉 동일 집단의 사건 이전의 지금 상황하고 지금 비교하겠다는 거야. 즉 동일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잡았을 경우에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가 아니고 우리 뭐 고용일 때는 통계적 유사성 물론 중요합니다만 뭔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그치 변화 발생의 동시성 이게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집단보다 동일 집단이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는 말은 무적절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이 무조건 문제 나오거든. 이제 특히 뭐뭐인 것처럼 그지 뭐뭐인 경우에는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 했을 때 이 A와 B의 관계를 뒤바꾼다거나 그지? 또는 지금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적용을 해서 다른 집단, 동일 집단 이 순서를 더 바꿔가지고 제시해본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지? 다음에 5번 선택장. 그래서 어쨌든 비교 집단을 자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으로 택하든 뭐 1.3 마이너스 2.1
그 마이너스 2점이 똑같거든 지금 변화가. 그렇지. 얘 Q주랑 P주 고임금이. 어쨌든 다 뭐야? 뭘 비교로 잡든 똑같은 3.4가 나올 거니까 아까 뭐 이 수치가 똑같이 나오면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진술이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에 나왔었거든. 그지? 그래서 그 값이 그지? 변화가 동일하다. 같은 값 3.4가 나오니까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아니,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 그러니까 계산값 나온다고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언제 어떤 값을 어떻게 뭐 더하고 빼고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 맞지? 그리고 그때 숫자 가지고 뭐 3.4인데 그지 뭐 3.5 이 지랄 안 한다고 얘들아. 어? 자, 밑에 외국인 문제 정답 2번 할게.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과학 다시 앞으로 와서 그 비타민 K 얘기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과학 질문 하나 합시다. 요즘은 뭐 기술 질문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읽는 방법이나 원리는 비슷하니까 과학 지문 나오게 되면 어쨌든 철저히 좀 객관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사회 지문이나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층위를 맞추고 범주화 시키고 그렇지 좀 되게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았다면 과학 기술 지문은 사실 우리가 뭐 나도 사실 비타민 K가 딱 몰라.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서 주어지는 그치 정보를 잘 취합해서 정보 사이트와 관계들이라든지 그치 객관적인 접근들 잘 세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리 과정. 자, 1문단 한번 볼까? 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 공급하고 노폐물 제거합니다. 자, 피는 중요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 20분 쏟았어. 20분. 오늘 요 지문 읽으려고 내가 약간 설을 만들어준 것 같아. 내 몸이 시발 뭐 이상한 설을 만들어주고 있어. 진짜 커피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걸어오는데 햇도 또 강하잖아. 햇빛도 너무 쓰러질 것 같더라고.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이거 개방신이잖아. 씨발 군부대 그 앞에서 그죠? 사람 쓰러져 봐라. 학원 오는 새끼들 다 쳐다보고 오리진인데? 오리진을 할 칼이야. 얼마나 개방신이야. 안 돼. 막 정신 버티고 막 왔는데 앉아서도 와 출근해서 어지러워가지고 딱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막 식은땀이 약간 엄청나. 지금도 살 좀 나가지고 뭐 그런데 혼자 사니까 뒤에 뭐 얘기 나오겠지만 내가 나물을 안 먹잖아. 맨날 뭐 자극적인 거 맨날 시켜 먹고 술 처먹고 간도 맛이 같지. 나물도 안 처먹으니까 비타민 K1도 좀 부족하지. 잘 먹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너무 많이 처먹지 말고. 자, 1문단에서 피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근데 만약에 혈관벽이 손상돼서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혈액 손실을 막아요. 어쨌든 혈관벽 손상돼서 피가 나면 그 피가 그치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손실 막아야지. 근데 손실 막는 방법이 이제 혈액 응고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띄어대는 게 과학기술 지문 웬만하면 하우야. 그치? 그럼 이제 결국 응고는 어떻게 되는데? 그치? 그래서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이 A인 B 나오면 동이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A 이퀄 지금 B인데 이런 식으로 장난 좀 많이 쳐요. 과학 지문에서는. 그치? 어쩔 때는 단백질을 그냥 단순하게 불렀다가 어쩔 때는 또 피부린이라고 불렀다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단백질 이퀄 피부린하고 같은 층으로 좀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인 피부린이 모여서 형성이 된 섬유소 그물이 자 그물이 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여기서는 너희가 잘 봐야 되는 게 과학기술 점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조합되는 두 대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피브린이라고 해도 되지만 피브린은 결국 섬유소 그물의 한 요소일 뿐이야. 맞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대상을 잡으려면 섬유소 그물이 누구와 합쳐진다고? 혈소판이 응집된 도 마찬가지야. 뒤에는 혈소판 마개를 설명하는 그냥 뭐야? 전술된 부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대상 그치? 자은 혈소판 마개 이렇게 찾아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섬유소 그물하고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뭐 되는 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대. 그럼 혈병 곧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혈액이 뭐 하는 거야? 응고돼서 만들어진 덩어리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뭐.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이때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자, 이게 아마 명칭이 좀 달라져요. 이 혈병이 혈관 속에서 일어나면은 혈전이라는 명칭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이때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내벽이란 결국 뭐야? 혈관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말이지만은 서로 같은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 혈관벽이 이번에는 손상, 그러니까 두꺼워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혈관 속이 이제 계속 두꺼워져. 동맥 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서는 혈전 침착, 혈전 아까 우리 혈액 덩어리였거든. 그치? 응고 덩어리가 침착 달라붙어가지고 다 이제 녹아드는 거. 계속 두꺼워진다. 혈류 감소 늘 생각해.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이해를 떠나가지고 상식적 차원에서 내가 납득이 되는 거야. 왜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쌓여가지고, 그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못 흐를 것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혈류량이 막혀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혈관 질환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자, 이 응고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네. 그치?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적절하게 응고도 돼야 되지만은 뭐도 원활한 또 순환도, 그치? 일어나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 1분 단을 딱 놓고 읽었을 때 이 혈액이라는 것이, 그치? 적절히 응고하고 또는 적절히 순환을 하게끔, 그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 요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의 응고와 순환은 과연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그치? 이루어지는데 이게 궁금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보니까 이때 누가 비타민 K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혈액의 응고와 순환은 비타민 떼게 그냥 쌤이 K라는 친구가 이제 관여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고 순환에 관여하는데 여기 지금 궁금하다. 이 문장 가볼까? 자, 비타민 K는요 혈액의 응고 되도록 도와요. 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에 갑자기 병아리 갑툭튀 하는데 결국 뭐야? 그래, K가 응고에 관여하는 어떤 이제 상황을 그치? 보여주려고 지금 이제 지방 뺀 사료 먹인 병아리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때 보니까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이유가 있어.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지금 뭐야? 그 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치? 자, 결핍이 돼가지고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딜레이 된다는 거야, 그치? 늦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물질, 그 어떤 물질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비타민 K였다는 거야. 그럼 다시 비타민 K는 지방에, 그치? 자, 녹는 성질이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녹으면서 혈액 속에 흘러 들어오면 응고 또는 순환에, 그치? 어떤 영향을 주겠지? 라는 생각.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에 용해된다. 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혈액 응고는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응고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연쇄 과정이에요. 단백질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백질의 연쇄 반응. 자, 그리고 이때 우선이라는 워딩 나오는 순간 요거 이제 순번 매겨줘야 된다. 그치? 최소 2가지 이상이니까. 첫 번째, 일단 여러 혈액 응고 인자 이걸 단백질이라고 했다. 여러 단백질들이 활성화다. 자, 단백질 활성화가 먼저 돼. 그러면 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된다. 자, 단백질부터 활성화되고 이후 2번 프로트롬빈 활성화되고 프로가 이제 그 앞선 이전 과정 뭐 얘기해야 되는 과거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트롬빈으로 바뀔 것이고 프로 떼고 그치? 그러면 이제 이 트롬빈이라는 친구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트롬빈이 무엇을? 자, 혈액에 있던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자, 불용성 녹지 않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타민 K가 그럼 여기서 뭘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타민, 뭐야? 이거는 단백질의 연쇄 과정을 이렇게 지금 4단계로 좀 구분해 준 거야. 이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래, 요 K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 맞지? 그러니까 요거 1번부터 4번, 요거 내가 필기 따로 안 하고, 이렇게 좀 인덱스를 매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비타민 K가 바로 뭐 한다고?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 즉 단백질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그래서 너희들 잘 봐야 돼. 이게 또, 평가원 비문학의 킥인데, 잘 봐. 너희들이 항상 이거 잘 놓치는 게, 이 지금 비타민 K는 이라는 게 지금 문장이 큰 주어란 말이야. 그치? 그래 놓고 지금 뒤에 보면은,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그러니까 중간 것들 너희들 날려요, 이거. 사실 지금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의 주어는 사실 누구야? 단백질이, 단백질.
그치? 얘네 단백질들이 간세포 합성될 때 단백질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비타민 K는 관여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결국 이 비타민 K가 단백질의 연쇄 반응 속에서, 그치? 자, 연쇄 반응이 어디서? 자, 얘네들이 간세포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 그치? 이 단백질들이 뭐 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비타민 K가 그 앞서서 뭐 한다고? 영향을 준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문장들 딱 봤을 때 주체, 그 다음에 그 뒤에 상술, 서술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잘 캐치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자, 그리고 활성화는요. 이때 활성화는 뭐의 활성화? 단백질의 활성 이렇게 읽어야지. 그치? 단백질의 또는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일단 K가 지금 관여를 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활성화를 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뭐가 칼슘 이온이라는 친구가 만나서 그렇게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때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만나서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K가 뭐야? 둘이 어떤 뭐지? 흡착을 뭐 붙여준다, 뭐 도와준다거나, 그렇지? 결합을 도와준다,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려면 단백질이 뭐가 돼야 되는데, 자, 카르복실화. 다시 이들 단백질, 이 문장이 뭐니까 주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카르복실화라는 이 조건은 K가 카르복실화가 아니고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 자, 단백질이 이렇게 활성화되려면은 카르복실화라는 지금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단백질 나오는 친구들 보면 뭐 카르복실이라든지, 그치? 뭐 아미노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많이 나오는 걸 못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카르복실화가 필요한데, 이때 그 카르복실화를, 자, 보니까 뭐 단백질을 우선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처럼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붙어 먹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치? 결합하기 위해서는 카르복실화가 돼야 돼. 이때 카르복실화를 누가 해준다고? 비타민 K가 해준다. 맞지? 그래서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즉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 시켜주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칼슘 이온과 결합할 수 없어요. 그치? 그렇게 되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쌤처럼 뭐 하는 거 아침에 커피 20분씩 쏟는 거야. 쌤 뭐가 부족하다고? 비타민 K가 부족하다. 내가 왜 얘기했어? 자, 어쨌든 이때 이런 단백질들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그치? 자, 요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즉, 카르복실화시켜주는 비타민 K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식물을 통해서 얻는 거, 또는 동물이나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얻는 거. 그래서 K1, 2로 나뉜다. 그래서 이미 K2를 많이 처먹는데, 뭐가 많이 부족하다? K1이 부족하다. 시금치를 안 처먹으니까. 엄마가 볶아줘. 그치? 먹고 싶어, 사실. 나도 사실 한식파거든. 생긴 것도 약간 한식파처럼 생겼잖아. 그지? 양식은 많이 안 쳐먹어요. 내가 한식 쳐먹는데, 뭐만 쳐먹어? 찜 같은 거 쳐먹어. 찜닭 쳐먹어. 이런 거. 씹어 먹을 턱이 있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녹색 채소들은 K1을 충분히 함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식단을 따르면은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 나는 일반적인 권장식단 안 하기 때문에. 그지? 피를 조금해서. 벌써 퇴근할 때 무섭다. 또 쓰러져. 어쨌든 간에, K는 지금 두 가지, K1, K2가 있는데, 1은 식물에서 먹고, 2는 이제, 동물, 미생물에서 먹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은, 비건,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치? 그분들 한 10년 한 사람들 보면 오히려 얼굴이, 정상인, 내지는 이제 그냥 뭐 육실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늙어 보인대. 왜 그럴까? 이게 비타민 K2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 많은 이제 결핍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쪼글쪼글해 보면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뭐 비건 나쁘다가 아니고 하면 좋은데 적당히 육식도 좀 해줘야, 그지? 그래야 좀 뭐 사람이 이제 필수 영양소도 얻고 그런다고, 그죠? 요즘은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스님들이 육식 안 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 섭취 때문이라도 조금씩 드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 어쨌든 이건 여담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있대. 그리고, 자, 이거 봐봐. 내가 여기서, 비타민 K1, 2, 요 놈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따 12번 문제를 풀 때 또 설명하겠지만은, 늘 잘 생각해봐. 비타민 K1, 2는 어쨌든 지금 비타민 K에서 지금 파생된 하위 범주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K가 가지고 있는 지금 카르복실화의 기능이라든지 응고 순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 기능들은 기본 뭐로 패시브로 달고 있다는 거야. 물론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명칭이 그치 또 용어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상위 범주 자체는 K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K가 가진 특성을 1과 2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12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이런 상위 범주 그 다음에 하위 범주로 지금 나뉘게 되면은 당연히 하위 범주에 있는 친구들은 상위 범주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여기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를 좋아하는 문제고 과학기술 지문에서 맞지? 그래서 하위 범주는 상위 범주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일단 나왔을 때, 얘네 좀 찢어졌으니까, 그 찢어졌던 그 기준, 이제 원래 그 공통 요소를 찾아 돌아가면 얘네들 거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이거 다 공통점을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섭취 방법, 이런 것 정도. 그지? 자, 그럼 밑에 마지막 문제 나오겠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이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르복실화 같은 기본, 그지? 패시브는 다 할 수 있는 친구. 이해됩니까, 요거? 좀 12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 3문단. 그런데 자,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됐는데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대요. 역설은 모순적이라는 건데 무슨 말인가? 자, 나이가 들면 뼈조직의 이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워요. 자, 봐봐. 이런 것들도 우리 평가를 좋아하는 거야. 자, 화학기술 지문에서 어떠한 부위, 그치? 어떠한 부분, 그치? 자, 이 뼈 조직의 칼슘 밀도, 조직되고 뼈의 밀도가 낮다. 뼈의 칼슘 밀도가. 그지? 그래서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빵빵빵 뚫리는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이를 지금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 뭐 한다고? 칼슘제, 철분제를 먹습니다. 맞아? 자, 또 칼슘 보충제가 지금 이제 S야. 그럼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칼슘의 역설이라고 했으니까 칼슘을 뭐 했는데도 처먹었는데도 뭐가? 칼슘의 뭐 어디 농도가? 뼈 조직의 칼슘 농도 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든지. 그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이라는 워딩을 던졌으니까 모순이잖아. 문제라고 생각해도 좋고. 자, 칼슘을 먹었는데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자, 여기서 어디 농도는 높아졌다고? 앞에 어디?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졌다고. 그지? 혈액 내, 피 속에 있는 칼슘 농도는 높아. 내가 먹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골다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농도가 높아져? 칼슘 농도가 높아져야 돼? 뼈의 칼슘 밀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그랬더라. 근데 얘는 처먹어봤자 혈액 내, 그러니까 골밀도 이걸 뭐겠어? 그래,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높아지지 않아. 이렇게 읽어야지. 처먹었는데도 안 높아져. 그치? 어디에만? 혈액에만 높아져. 이게 지금 역설이야.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 11번 문제는 그냥 가볍게 정답이 2번인 것이죠. 이제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혈액에만 높아지는 것이지 어디에는 실질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 칼슘이 뼈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 요거 딱 역설 딱 보자마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줄게. 요런 것들. 알겠지? 과학기술 지문에서 어디에 뭐가 높아졌다 했을 때 특히 우리 요새 그 생명이라든지 그치? 뭐 화학 이런 것들 할 때 어느 부위, 그치? 어느 부분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그 층위를 바꿔가지고 지금 문제 냈나.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골밀도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만 계속 이제 침착되는 거야.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이 된대. 그 석회화니까 이 석자 무슨 석이? 돌석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석회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뭐야? 혈관벽에 뭔가 지금 이제 뭐야? 그래, 이물질 같은 것들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래서 동맥경화 또는 혈관 질환 따위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골밀도 높이려고 먹었던 칼슘이 혈관 문제를 지금 유발해버리는 또 문제까지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자, 다시 핵심은 우리는 좀 칼슘이 핵심이 아니야, 얘들아. 3문단의 첫 문장이 뭐야?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그럼 다시 여기 자 봐봐. 혈관 질환 발생한 경우 생긴다. 칼슘 처먹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또 해결해 주겠어? 누가 해결해 주겠어? K가 해결해 줘야지. 맞아. 이런 석회화와 관련된 그치? 또는 자 동맥경화 관련된 이런 혈관 문제도 비타민 K를 잘 먹으면 괜찮다. 볼까?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MGP라는 단백질 요놈은 지금 S인데
단백질 나오는 순간 이 단백질의 활성화 또 누가 해주겠어? 단백질에 관여하는 거 누가 해주겠어? 그렇지? 항상 이제 그 상위 동 쭉 내려올 때 요 핵심 키워드는 빼놓아서는 안 된다. 그치? 자, 근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즉, 이 말이 있으면 뭐야? 카르복실화 되고, 그치?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거죠. 누가? 네, 비타민 K가 얘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치?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MGP가 활성화가 안 돼. 그치? 그러면은 결국 뭐야? 석회화를 억제하지 못해. 그 석회화가 진행돼. 피 막혀 죽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나물 많이 드세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다른 기능으로서 그지 석회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에도 이 K가 영향을 또 주나 보다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인데 이 마지막 단락 때문에 12번 문제를 너희들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비타민 K1, 2는 모두 어쨌든 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모두 상위 범주니까 비타민 K-SG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이 활성이라는 것의 주체는 K가 아니고 누구? 간세포에서 또는 그 외 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건 누구야? 누구야? K가 아니고 누구야? 이게 좀 불친절했다. 단백질이다. 그치? 얘네가 단백질의 활성에 관여해. 실제 활성은 단백질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포에서 그지?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혈액응고 인자, 자 인자는 아까 우리 단백질이었다. 혈액응고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러니까 자 아까 간세포에서 그지? 자 혈액응고. 그 다음에 그 외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자 간세포 혈액응고 외에 이래서 뭐 순환이라든지 그치? 그러니까 응고만 아니니까 순환해주고 녹여주는 그지? 뭐 그런 것들은 K2가 담당한다. 이런 식의 어떤 차이점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서 섭취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응고냐 순환이냐 어디에 영향을 주냐에 따라 조금 다른 얘기 있었어. 자, 어쨌든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K 권장량을 뭉뚱그리지 말고 뭐 하자? K1, 2로 나누자. 왜 섭취 방법 다르고 얘네가 관여하는 지금 뭐야 부위도 다르니까 단백질도 다르니까.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식만 하지 말고 치즈, 버터, 유제품도 좀 먹고 이게 동물에서 섭취할 수 있는 K2도 충분히 뭐 해야 된다? 발효식품도 먹고 하면서 늘려야 된다. 되죠? 자, 뭐 이거를 이제 스킵하고 그리고 평가원 지문은 이렇게 마지막에 쌤 쓸데없는 얘기 왜 덧붙였냐? 쓸데없는 얘기 아니야. 요거 다 써먹는다. 마지막 단락까지도 다 본인들이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선택지로 구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나 마지막 단락. 그치? 필요 없으면 안 썼을 거거든. 안 그래? 다 이 지금 글들은요, 너희들 이 세상에 이거 없는 글이야. 한 달간 합숙해서 쓰신 글이라고. 그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글이야. 결국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게끔 썼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평가원 지문은 끝까지 다 좀 정신차려 읽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필이? 아니, 하면 안 돼. 좀, 그래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줘. 알겠지? 자, 그러면 문장 풀어보자. 자, 10번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 너무 자주 보는 우리 정답 구성이잖아. 봐. 1번에 혈전이 형성되면 A 하면 B 한다.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얘들아, 섬유소 그물과, 그치? 그 다음에 뭐, 아까 내가 필기 따로 안 했는데, 내가 쏟아 지워놔. 섬유소 그물과 플러스 혈소판 마개가 뭐 되면서 결합하면서 뭐가 혈병이 생겼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혈전이 형성되면 그물이 뭉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실제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소판과 만나게 되면 그치? 혈전이 형성, 혈병이 형성. 그렇지 뭐 순서. 과학기술 지문은 순서 왜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지금 순서나 인과적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은 꼭 숙지를 해두셔야 된다. 기억을 다 안 해도 돼.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거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2번, 3번은 사실 봐봐. 자,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건 조건이니까 당연히 혈소판 마개와 아까 우리 섬유소 그물이 합쳐서 응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요거는 순서가 맞다고요. 3번도 맞아요. 자, 혈병이 생기려면 그치?
혈관손상부의 혈병신이나 이건 뭐야? 응고를 통해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 거겠지. 어쨌든 간에 또 뭐야? 응고야. 응고 되려면 혈소판 응집, 혈소판 응집 되는 거, 혈소판 망이 형성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2, 3번은 지금 올바른 순서지만 1번은 좀 거꾸로 해놨다. 맞지? 4번은 볼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11번은 2번 했고, 12번 다시. 자, 12번은 우리 비타민 K1, K2였어요. 알아? 자, 다시 한번. 상위 범주, 그 다음에 하위 범주 나오면 하위 범주, 상위 범주를 포함, 1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다시.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주체는 누구라고? 단백질이야. 이런 단백질들이 그치 간세포에서 합성되도록 도와주는 건 K1이었고 그 외에는 K2네. 어쨌든 이건 지금 비타민 K가 아닌 단백질에 대한 범주 서술이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는 말 자체가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 둘 다 아니에요. 그렇지? 응. 그 다음 2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봐봐. 아까 지방과 함께 섞이면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는 게 비타민 K였거든. 근데 이건 지금 뭐라고? K1, 2로 쪼개졌지만 어쨌든 상위 범주에 있는 합성을 포함해야 된다. 그럼 영민아, 달리란 말 성립해야 안 해? 안 되는 거야. 둘 다 해, 둘 다. 맞니? 둘 다 K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3번에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단백 아미노산 변형. 이게 뭔데? 표적단백질의 아미노산 변형이 뭐야? 이게 카르복실화거든. 어쨌든 카르복실화라는 것은 원이든 투든 뭐야? 다 가지고 있는 공동 패시브라고, 기본 패시브라고. 상위 범주니까. 그리고 또 뭐가 틀렸어? 얘가 뭐 틀렸어? 달려 틀려. 그지? 다음 4번에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그렇지? 단백질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뭐 하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건 만들어준다는 말이야. 그게 바로 뭔데? 카르복실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K, 그치? 가지고 있는 패시브 공통점이야. 정답 4번이었어. 이해됩니까? 5번 보세요. 자, 기억,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 결핍이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아니, 둘 다 결핍이 있을 때 아까 뭐야? 그래, 아까 우리가 4문단의 마지막에 따르면, 그지?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은 MGP가, 그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혈관석회화가 억제가 안 되고. 그러면은 뭐 혈관 질환이 생기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K1, 2, 어차피 둘 다 K. 그지? 자, 상위 범주로 보면 문제 있다. 그지?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 10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워낙 많이 봐오는 평가원의 패턴이니까 숙지해 두셔야 돼서 이런 지문, 이런 내용이라면은 요렇게 장난칠 수 있겠다. 요렇게 선택적 부정될 수 있겠다. 너희가 생각이 돼.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지난주 얘기했지만, 평가원 지문을 뭐, 우리가 문제를 푼다 또는 뭐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맞추고 적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문들에 내가 좀 익숙해지는 과정들, 그리고 이런 지문들의 구성을 보고, 이런 어떤 제 패턴에서 그치 문제가 되구나, 또는 오답을 구성하구나, 이렇게 지금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평가원 지문의 분석의 목적은 이 지문의 스타일이라든지, 그치? 구조, 그다음에 문제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함이다. 그치? 그래서 평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거다. 알겠죠? 자, 13번 문제 보자. 자, 그래서 13번에 따르면 이제 위클 참고해서, 자,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 그래서 자, 혈전염이란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들이래. 그럼 혈전은 아까 우리가 뭐야? 응고. 그치? 그러니까 혈액에 그치? 자, 혈액이란다. 혈관에 이런 응고된 것들 때문에 그치? 혈류가 막 좀 감소되거나 또는 혈관 석회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막는 거랍니다. 기본적으로 응고를 그치? 막고 혈액의 순환을 그치? 유도하는 약물들이라는 걸 던져주고 시작합니다. 맞지? 그래서 가봐봐.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냐. 아까 트롬빈은 아까 우리 단백질의 연쇄 반응 중에 나왔던 거 3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3번 그 트롬빈이 또 보면은 뭐제 그래서 4번에 따르면은 트롬빈이 피브린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지. 이런 역할이 하는데 작용을 안 한대 일단. 그리고 비타민 K의 또 작용을 또 방해한대. 자, 그러면은 가와 관련된 거 밑에 먼저. 자, 1번 선 있지만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한다. 즉 왜?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니까 이 방해로 인해서 MGP가 활성화가 안 될 것이고 MGP 활성화가 안 되면은 석회화가 계속될 거랍니다. 그렇지? 그럼 오케이 맞고. 그다음에 4번에 가는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 봐봐. 왜? 트롬빈에는 뭐 우리 피브리노겐이 아까 뭐였노? 이 피브린으로 바꾸는데 트롬빈이 작용을 했어. 그지? 그런데 트롬빈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말은 맞습니다.
맞니? 여기까지? 다음 나와봐. 자, 이번에는 자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는데. 이거 4단계 작용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피브린은 안 바뀌는. 그러니까 다시 피브린이 뭐냐? 아까 혹시 1문단 한번 볼래? 1문단 세 번째 그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이가 세 번째 세 번째 줄이구나. 자, 섬유소 단백질인 뭐라고 돼 있어? 피브린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피브린이 결국 섬유소 뭐야? 그물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당연히 피브린이 안 만들어지면은 응고가 안 된다고. 요런 게 지금 다 내재되어 있어. 알지? 예. 자, 다시. 그래서 피브린은 오히려 얘는 뭐 한다고? 분해한답니다. 나는. 피브린을 분해해버리면 뭐 해버리는 거라고? 말 그대로 응고를 안 시키고, 그치? 그 응고 대립동을 풀어버린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2번 선에 찍어. 나에는 이미 뭉쳐져있던 혈전, 즉 뭐야? 응고됐던, 그치? 핏덩이들. 이런 것들 녹인다. 이제 그 다음에 5번 선에 있지.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이 안 된다는 말 그대로. 피브리노겐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피브린으로 갈 수가 없고. 그치? 그리고 더군다나 피부를 또 분해한다. 오히려. 맞죠? 그래서 1번, 2번, 지금 이제 4번, 5번에 나오는 가나에 대한 징수를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를 가지고 3, 4, 5번 선택지 중에 하나를 찍어내야 된다. 다 보죠. 자, 그래서 헤파린이라고 해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즉 뭐, 이 K로 인해서 그지 카르복실화되는 단백질들에는 작용하지 않는답니다. 그지? 그리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요. 아까 트롬빈이라는 친구 뭐였는데, 아까 피브리노겐이 그치? 피브린이 되는 그치? 그 과정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것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당연히 피브린이 안 만들어지면 또 응고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 5번 선에 좀 똑같게. 5번에 당연히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피브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피브린의 자 이 섬유소 그물 형성이 안 될 것이고, 4번에 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이 안 되겠지. 당연히 트롬빈에서 막혀버렸으니까. 그치? 트롬빈이 지금 뭐 트롬빈이 하는 게 뭐였는데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거였단 말이야. 이거 억제됐으니까 4번까지. 그럼 3번이 남네. 3번 볼까? 자,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이렇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작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피브린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자,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우리 그 2문단 한번 봐봐. 2문단 중간쯤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 활성화에 관여한다 하고, 이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을 비롯한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트롬빈의 작용이 억제이기 때문에 트롬빈 이전까지는 뭐야?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트롬빈, 즉 트롬빈 이전의 프로트롬빈 작용에서는 충분히 지금 뭐야? 얘가 정상 기능을 하게끔 그지 해준다는 점에서 3번 선이치의 응고인자와 칼슘이온의 결합을 억제하지는 못한다. 요거는 어디에서? 프로트롬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친구 있지, 프로트롬빈의 작용이 억제가 아니니까 얘네들의 결합 자체는 자 이루어지겠지만 어디로 이어지지 못한다? 피브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응고는 못한다. 이렇게 가요. 정답은 3번. 이거 조금 딥한 내용이긴 했어. 근데 어쨌든 이 3번 선이치 내용을 제외하고 천천히 우리가 소거해 나가다 보면 3번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되게 조금 이 문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틀리라고 낼 것 같아. 왜냐면 이 지금 내용 자체를 너희가 읽을 때 이 결합이 프로트롬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읽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 지문 읽을 당시에. 그래서 요거 찾느라 시간 되게 많이 먹히다가 씨발 모르겠다고 막 4번 5번 중에 하나 차고 찍은 친구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천천히 읽었을 때 이거는 프로트롬빈이고, 그 다음에 다는 트롬빈의 작용 억제될까 이제 무관하게 얘는 억제되지 않아요. 결합 자체. 되게 조금 평가원 지문치가 좀 찌질한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이런 과정들 나오게 되면 중요한 거야. 왜 세부 과정들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뭐 프로트롬빈 나오고 트롬빈 나오고 그렇지 뭐 피브린이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 되고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도 그렇지 이 상세 내용들 그렇지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막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자 하위 범주가 1, 2, 3, 4를 A부터 막 D라고 하자. 그래서 A 플러스 A면 상관없네.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렇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오답 구성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자 트롬빈이 뭐 예를 들어서 C라고 하자 3단계. 근데 여기서는 지금 2단계였단 말이야.
3단계 작용이 억제지 2단계 작용 억제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정답 3번. 가장 중요하고 상하이 범도 중요하고. 맞죠? 그다음에 이런 지금 뭐야? 이 조건들 나오게 되면 그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좀 영향을 주고 하는지 순서 꼭 주.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똑같이 우리 그 23학년도 9월 평가원 가지고 할 건데 문학은 우리 다음 주에 쌤이랑 그 자리에서 바로 같이 합시다. 비문학은 쌤이 이제 그 일요일 날 프로게그 너희들한테 이제 뭐 지정을 해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